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규령입니다. 오전 서면 브리핑 방송용 싱크 진행하겠습니다. 촘촘한 체포 구금 계획. 아무리 사법부를 흔들어도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경고용,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사전에 촘촘한 체포 구금 계획을 세웠음이 확인됐습니다. 계엄 한 달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에는 최우선 검거 대상과 그 위치 파악 방법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방첩사뿐 아니라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총동원해 체포에 나설 계획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심지어 윤석열과 김용현이 지난해 8월 초부터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비상대권을 써서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내란을 준비해 실천에 옮겨놓고는 경고용이니 대국민 호소용이니 변명하다니 정말 얼굴에 철판을 둘렀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이렇게 진실은 드러납니다. 법의 심판 역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흔들림 없이 법에 따라 내란 수계를 파면으로 엄정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내란과 극우 세력의 폭동으로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길입니다. 네, 다음 브리핑입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외치는 국민의힘, 내란 수계를 지키려고 반국가 세력을 자처합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극우 정당으로의 변신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으로의 변신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외친 서천호 의원과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히틀러의 광기에 취한 나치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 몰려가 판사 실명을 언급하며 구속 취소를 외치는 때법의 광란을 연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작정입니까?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칠 셈입니까?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수계를 배출한 것으로 모자랍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민낯은 추악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외치던 보수의 실체입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을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탄핵 인용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줄어들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거부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서리빨 같은 심판이 내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속에 윤석열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이 윤석열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민간인인 노상원과 수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로 계엄군 철수를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이 노상원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거부하고 2차 계엄을 논의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김용현 측은 노상원의 계엄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특히 윤석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윤석열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이 노상원을 몰랐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계엄군을 철수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용현이 노상원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노상원을 계엄 비선으로 이용해 내란을 기획 및 실행했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을 따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